안녕하세요. 장공기념사업회 이주영 목사입니다. 장공 알기 8번째 시간입니다. 장공은 벌써 중년이 되었습니다. 일제 탄압은 점점 거세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공의 신학 교육의 꿈은 이제부터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장공의 삶과 신학 일부 6장 교육의 꿈을 펴다입니다.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원 설립과 또 조선 독립의 기쁨, 그리고 이어지는 남북의 전쟁과 교단 분열의 아픈 역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진은 장공의 가족 사진입니다. 밑에 보면 뚝섬집에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조선의 독립이 가까워오던 1944년 무렵의 사진입니다. 원래 전롱동에 살고 있던 장공은 집값을 갚기가 어려워서 집값이 쌌던 뚝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막내 조카와 또 가끔씩 찾아오는 친척 아이들까지 돌보려면 살림은 늘 어려웠습니다. 장공의 자서전인 범용기에는 그 시절에 어려웠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공이 은진중학교에 있던 시절 조선의 장로교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신학 갈등이 깊어져 갔고, 외부적으로는 일제 신사참배 강요가 높아지면서 결국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 감시 아래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이 불법적으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폐교하였던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결의가 통과되자 조선 장로교회의 유일한 목사 양성 기관인 평양 신학교를 총회와 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시킨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비슷한 시기에 평양과 서울에서는 각각 신학교육을 재개하려고 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1939년 3월 27일 승동교회 김대현 장로의 지원으로 조선신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총회에 설립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평양신학교를 직영신학교로 결정하였고, 총독부에 인가 신청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총회가 폐막하기 직전에 이대로 조선신학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서 평양의 윤원삼 장로의 긴급 발언으로 조선신학교는 사설기관으로 인가를 진행하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공은 만우와 또 김대현 장로님의 연락을 받고 9월에 은진중학을 사임하고 서울로 내려와서 조선신학교 설립 실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효과적으로 교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평양신학교에만 정식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장공은 우선 강습소 인가라도 받아서 신학교육을 시작하라는 조언을 따라서 1940년 3월 22일 조선신학원 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학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장공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급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장공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장례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장공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마음과 슬픔도 뒤로 하고 조선신학원 개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설립자 김대현 장로님을 원장으로, 그리고 함태영 목사를 이사장으로 모시고 1940년 4월 승동교회 예배당 아래층에서 최초로 조선 사람의 손으로 신학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원식에서 김대현 장로님은 자신의 좌우명인 이소성대의 뜻대로 지금은 미미한 조선 신학원이 꾸준히 자라서 세계 제1의 신학교가 될 것이라고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조선교회에는 근본주의 신학이 팽배하였고, 또 선교사들이 가르친 신학교육의 수준은 세계의 흐름에 비해서 매우 낮았습니다. 장공은 조선신학원을 개원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 학문 연구의 자유, 또 성서 비판학의 수용, 교회를 위한 복음적이고 경건한 신학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 이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공은 자유로운 학문 탐구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자 하였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공은 세상과 역사를 변혁시키려면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공은 이러한 교육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조선신학원이 설립되었지만 해방까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 탄압으로 순교한 학생들도 있었고, 또 기독교를 일제 협력하게 하려는 혁신교단 운동과 관련되어서 신학원이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총독부는 설립자를 협박하여서 신학원의 재정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고, 또 강의 내용을 트집 잡아서 매년 갱신해야 되는 신학원의 인가를 무한정 보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끝에 1945년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느낄 겨를도 없이 장공은 한국의 장로교를 재건하기 위해 조선신학원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함께 신학교육을 하기로 약속하였던 만우 송창근, 그리고 한경직과 함께 일본 천리교 본부와 또 그 교회 부지를 임대하여서 남녀 신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경직이 여자 신학교를 세우기로 했던 부지에 피난민들이 모인 배단익 교회를 세우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대강당에 불이 나서 기증받았던 책과 건물이 잿더미가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조선신학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 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공은 만우와 함께 교회 개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만우는 동자동 천리교 본부회당에 선교와 목회를 교회의 핵심으로 삼은 바울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서울 성남교회로 바뀌었고요. 장공은 장충동에서 지성인과 학생들을 위한 야고보 교회, 지금은 경동교회입니다. 야고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생활을 강조하는 장공의 목회 철학을 담아서 교회 이름을 야고보라고 지었습니다. 장공 전집에는 당시 장공의 설교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신학원 설립 당시의 어려움 중에는 교단 안의 세력 다툼도 있었습니다. 장공은 이들을 선교사파와 조선교회파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장로교를 재건하는 세력도 역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에 항거한 추록 성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북한교회, 그리고 38선 이남의 남한교회였습니다. 미군정 하에서 남한교회는 신속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남부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신학교를 남한 유일의 직영신학교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교회가 소련과 또 공산당의 탄압으로 인해서 월남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장로교회의 주도 세력이었던 북한의 보수적인 교권주의자들은 해방 후 다시 입국하기 시작한 선교사들과 함께 남한교회를 재건하는 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신학이 이식된 평양신학교를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조선신학교의 신학과 사상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평양신학교에서 조선신학교로 편입해온 학생들이 33회 총회 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재준 교수가 문서서를 주장하고 성서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성경의 권위를 파기하고 있다는 것과 또 자유주의 신학을 배척한 정통 장로교 신학교를 세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자들의 이러한 무리한 주장과 요구에 장공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가 정통을 자랑하는가? 나도 그러하다. 그는 관념으로서의 정통을 안고 몸부림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심정에 부딪혀 들어가는 전 인격적 결론을 가지고 있다. 저가 칼빈 신학을 수호하는가? 나도 그러하다. 나는 칼빈이 주창하였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여러 신학자의 순수한 학적 양심을 두드리다가 결국 칼빈의 문화에서 내 신앙의 지적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동기도 사실은 우리끼리의 변론을 뜻하는 것이 아니요 알면서 아웅하는 저들에 대한
우리 교회의 정당한 인식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공은 성서의 무호설에 대하여 신구약의 성서 무호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수행하신 역사적 계시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하며 계시적 권위를 갖는 것이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절대불변의 신탁적 문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리어 성경의 신적 계시의 권위와 절대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보수파 목사들은 1948년 제34회 총회에서 조선신학교회 이사진과 교수진을 퇴진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1948년 5월 박형룡을 교장으로 하는 또 하나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49년 제35회 총회에서 두 신학교의 합동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양측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1950년 4월 대구 제1교회에서 열린 제36회 총회에서는 몸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고요. 결국 이듬해 피난처 부산에서 합동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두 신학교를 모두 취소하고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는 안이 결의되었습니다. 조선신학교는 절차를 무시한 이런 불법적인 결정에 항의했지만 장로의 신학교는 1951년 대구에 설립한 총회신학교로 합동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이동이 어려웠던 1952년 제37회 총회에선 이북 10개 노회의 총대 67명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였고 대부분 미군 군목이었던 선교사들은 자기 편 사람들을 군용 차량으로 빠짐없이 총회에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총회는 5표 차이로 장공을 파면시키고 또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에게는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경기노회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 측 회원들은 총회의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1953년 4월 25일 제38회 총회는 이전 총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오히려 반대 측의 엉권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1953년 6월 10일 동자동 한국신학대학 강당에서 호헌총회가 개최되었고 기장과 예장이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장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분열이 아니라 분지라고 설명했다. 나무가 자라려면 줄거리에서 가지가 새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기장은 분지 중에서도 결과지다. 소망 없는 순환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다. 십자가는 부활의 서곡이다. 부활의 생명에는 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장공은 교수 또 학생들과 동자동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파괴된 건물을 수리하고 장공은 한국교회를 재건할 진보적이고 세계적인 교역자를 길러내기 위한 신학교 재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954년 캐나다 연합교회가 교사 건축비로 1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함태영 부통령과 함께 수유리 화계사 입구 언덕 주변 10만 평을 불화받아서 새 캠퍼스를 건축하였습니다. 1958년 한국신학대학은 수유리로 이전하여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1959년 9월 장공은 학장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장공은 학장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신학원을 세우고 또 한신을 재건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장공이 학장으로 취임한 동안은 아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장공은 한국신학대학의 재건을 마치고 캐나다 연합총회의 친선 사절 초청을 받아서 1년간의 휴식기간을 가졌습니다. 초청받아간 캐나다에서도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한 선교 후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귀국해보니 학교에는 돈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장공은 귀국 얼마 전에 캠퍼스 건축비 정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팔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캐나다 연합교회로부터 후원받은 3만 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격리 책임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내려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비리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장공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장교회들의 조속한 건설과 발전과 자립을 위해 밤낮 염원을 올렸다. 돈만 있으면 문제없이 여름 초목처럼 무럭무럭 자라리라 믿었다. 돈과 함께 탐욕이 따라왔다. 교권욕이 풍선같이 부푼다. 돈을 얻고 친교를 잃었다. 욕심이 사랑을 먹었다. 또 장공은 다음과 같은 말도 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교회는 역시 은혜와 진리 위에 서야 한다. 은혜와 진리가 교회의 양식이요 그 터전이다. 교회는 만몬의 사동일 수가 없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돈을 쓸 줄 아는 성숙한 청지기에만 적용된다. 장공은 교단과 신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제도를 혁신하고 세계교회들과 실천적 선교 사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수적이고 교권화된 기존 장로교회들과 차별성을 갖고 진보적이며 민족적인 교회 제도와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세계교회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장공은 일반적인 해외교회의 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38회 호원총회 선언문에서 의존 사상을 배격하고 자조 자립 정신을 함양하는 교단이 되겠다고 공포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장을 세계개혁교회 연맹과 또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시키며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장공의 본격적인 신학교육과 기독교 장로의 출범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제의 강압과 교권의 갈등 속에서 어렵게 시작한 자주적인 신학교육의 비전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또다시 교권의 갈등이라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장공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을 보았습니다. 장공 알기 다음 시간은 교육자였던 장공이 조국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투사로 삶의 행로를 바꾸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장공 알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지막까지 장공의 삶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장공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사업회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